2열에 앉으면 허리 좀 가출하겠는데. 안녕하세요, 쓸바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포티지를 약 2개월 주행하면서 느낀 소소한 장단점들을 이야기해 볼 건데요. 지금 파주에서 속초까지 약 250km 정도를 이동 중인데요. 가는 동안 고속도로 연비 측정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1영상 2주제죠. 에코모드로 주행 중이고요. 톨게이트를 지나면서 연비 정보를 리셋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놓고 가급적 크루즈 컨트롤을 유지하면서 정속 주행하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의 상대적 기준은 제가 26만 킬로 탄 06년식 카렌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눈높이가 좀 낮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차가 묵직합니다. 이 묵직하다는 게 차가 안 나간다는 의미의 묵직함이 아니라 차는 잘 나가는데 무게감이 있어요. 이거는 딱 어떤 느낌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힘드네요. 제가 전에 타던 카렌스는 차가 잘 안 나가면서 가볍다는 느낌을 받았었는데요. 그 카렌스에 비해서 차가 잘 나가면서도 무게감이 있어가지고 안정감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방금 한 말이랑 연계해서 말할 수 있는데요. 묵직하지만 초반 가속이 좋아요. 전차 카렌스가 LPG였는데 그 차는 진짜 잘 안 나갔었어요. 26만이나 탔기 때문에 차가 노후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추월 가속을 하려고 엑셀을 밟으면 RPM을 왕 올리면서도 가속이 너무 굼떴어요. 근데 이 스포티지는 엑셀을 딱 밟았을 때 몸을 탁 뒤로 미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가속을 하더라고요. 물론 차가 신차니까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상대적으로 느낀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그래도 가속할 때 모터 힘이 도와주니까 그래서 더 잘 나가지 않을까요? 또 이건 단점인데 시트가 좀 좁은 것 같아요. 이게 뭐 레이싱 시트나 이런 것처럼 날개가 몸을 감싸주는 그런 시트는 아닌데도 여기 엉덩이 쪽 날개 있잖아요. 이쪽이 허벅지를 좀 베기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덩치가 큰 편이 아니에요. 키도 크지 않고 살이 찐 편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자세로 주행할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자세가 조금 릴렉싱 됐을 때 허벅지를 살짝 벌리게 되면 시트 날개 부분 때문에 허벅지가 좀 베깁니다. 그래서 주행 중이 아니고 정차했을 때나 딴짓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편하게 앉아있는 게 오히려 불편해요. 그리고 제 차가 하이브리드잖아요. 제가 하이브리드는 처음 타보거든요. 최대한 엔진 개입이 없이 주행을 해야 연비가 좋아지는데 평지에서 신호대기 했다가 출발할 때 엔진을 안 붙이고 5-60km까지 가속하는 게 엄청 힘드네요. 엑셀이 좀만 깊어져도 바로 엔진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연비 운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원래 운전하는 스타일이 급가속 급정거를 아예 안 하다시피 하거든요. 가속을 좀 부드럽게 하는 편이에요. 웅 하는 소리는 거의 안 내고 웅 하는 느낌으로 엑셀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차 계약해놓고 연비 운전 되게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제 자만이었나봐요. 엔진 개입 없이 60까지 올리려면 한참 동안 기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신호대기 중에 내 차 뒤에 다른 차가 붙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엔진을 안 붙게 엑셀링을 하면 이건 좀 민폐운전 같아요. 뒤에 차가 붙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엑셀링을 하고 뒤에 차가 없고 주변 상황이 좀 한산할 때, 그럴 때만 엔진 안 붙여봐야지 하고 발컨을 합니다. 잠깐 연비 체크 중간 정산 해볼게요.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 약 43km 정도 주행하고 연비가 24.8km/h네요 32분 정도 주행을 했고 지금 제 예상보다 꽤나 잘 나오고 있어요. 톨게이트 통과할 때랑 램프 구간 돌 때만 직접 운전하고 그 외에 모든 주행은 내비 기반 크루즈 컨트롤로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나오면 안 막힐 줄 알았더니 차가 좀 막히네요. 차가 이렇게 밀리는 것까지 종합해서 연비를 체크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진짜 차가 하나도 안 막히면서 속초 200-300km를 정속 주행하면서 쫙 가는 그런 경우는 사실 새벽 아니고서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일상이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승차감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스포티지는 서스펜션이 좀 하드하게 세팅된 차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방지턱을 넘어보면 차가 덜컹 할 때 뒷바퀴 쪽이 올라갔다가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강해요. 제가 이전 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요. 전차 카렌스는 파형으로 따지면 충격의 파형이 쿵쿵 하는 것처럼 둥글둥글한 느낌이었다면 스포티지는 좀 뾰족한 느낌으로 쿵쿵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차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트렁크 쪽에 있는 짐들이 덜컹덜컹 하면서 공중부양하는 게 다 느껴져요. 2열에 앉으면 허리 좀 가출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항상 다니는 아파트 단지 내 방지턱이랑 집 주변 방지턱들에서의 느낌을 말하는 거라서 차이를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 이게 충전 속도가 좀 느려요. 그리고 발열이 좀 있어서 충전하다 보면 불이 곧잘 꺼집니다. 셀토스랑 니로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무선 충전 패드 바로 맞닿아서 USB 포트가 있다는 게 진짜 단점이에요. 이건 뭐 충전 패드를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불편해요. 필요에 의해서 선 한두 개를 꽂아 놓잖아요. 그러면 그 선하고 패드 바닥하고의 이격이 얼마 안 되니까 핸드폰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게 엄청 불편해요. 이게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아마 이 스포티지 오너들 중에서 무선 충전 패드를 아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러네요. 다음은 패들 시프트를 활용한 세미오토 수동 모드. 일단 수동 모드를 조작하는 게 패들 시프트로 올라왔다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제가 언덕길 내려갈 때 엔진 브레이크를 잘 쓰는 편이거든요. 언덕의 길이나 경사도에 따라서 2단이나 3단으로 조절해 가면서 엔진 브레이크를 쓰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에 RPM 대신 주행 연비 표시를 꺼내 놓거든요. 근데 이 패들 시프트로 수동 조작 모드로 돌렸을 때는 RPM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2000에서 3000rpm 구간에서는 큰 상관이 없는데 내리막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딱 걸면 기본적으로 고RPM을 쓰게 되는 거니까 왕 하고 RPM이 훅 올라가는데 정보 표시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포티지는 메모리 시트에 사이드 미러가 연동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죠. 이건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메모리 시트의 장점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운전을 할 때 시트를 비롯해서 룸밀러, 사이드 미러 각도를 다 변경하게 되는데, 다시 내가 운전을 할 때는 메모리 버튼만 한번 딱 누르면 내 세팅 값으로 돌아오는 거, 이 원터치의 편리함. 근데 스포티지는 시트만 불러오고 좌우 사이드 미러 조절을 따로 해줘야 되니까 결국에는 이 시트 메모리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잠깐 순정 내비의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제가 순정 내비에 길들여져 보려고 애써 순정 내비를 쓰고 있고 HUD도 순정 내비 연동되는 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T맵과 비교했을 때 길 안내하는 경로가 좀 안 좋아요. 내가 아는 길 그냥 내비 검색해놓고 갈 때도 항상 직진으로 지나갔던 길인데, 아니 그냥 직진으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뒷자로 돌아가라 그러지?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초행길이었으면 편하게 갈 걸 뺑뺑 돌아가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은 화면을 드래그 했을 때 움직임이 좀 느려요. 이게 많이 개선됐다고는 얘기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답답합니다. 그냥 이 순정 내비만 놓고 보면 그런가 보다 싶은데 T맵을 켜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져요. 이것도 언젠가는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차가 지상고가 꽤 높네요. 카렌스에서 타고 내릴 때는 조금 편하게 타고 내렸던 것 같은데, 스포티지 출고에서 처음 올라타고 딱 내리는데 문을 열고 발을 앵간히 뻗어도 바닥이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엉덩이를 이렇게 밀어서 내려야 돼요. 뭐 지금 이 높이가 적응되긴 했는데 처음에는 이거 높다, 이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제가 이 차 출고 전에 사이드 스텝을 출고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아이 키가 130cm 정도 되니까 맨날 그 도어 스코프 쪽 있잖아요, 그쪽 고무 패킹 이런 데를 어쩔 수 없이 항상 밟아야 하니까 거기가 엄청 지저분해요 항상. 그래서 사이드 스텝을 설치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이게 또 꽤 비싸잖아요. 뭐 20몇만 원, 30몇만 원까지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고, 보통 다들 하는 말이 스포티지에 굳이 웬 사이드 스텝? 뭐 이러기도 하니까 저도 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 뭐 카니발, 에스컬레이드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내 욕심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이드 스텝을 설치 안 했어요. 근데 스포티지 정도의 지상고에 사이드 스텝을 설치해도 좋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제가 지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바로 설치할 것 같아요. 다음은 2열 안전벨트. 요즘 차들은 다 이렇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안전벨트 몸통 부분 있잖아요, 요게 시트 쪽에 딱 박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착좌할 때 착좌감을 좋게 하려고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카시트에 앉은 아이가 벨트를 하려고 하니까 카시트 위에서 이렇게 몸을 비틀어서 이 벨트 몸통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고 힘줘서 딱 꽂아야 하는데, 벨트 몸통이 시트 안쪽에 딱 박혀 있으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대신해 줬어요. 뭐 지금은 좀 적응돼서 겨우 해내긴 하는데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크루즈 컨트롤 쓸 때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으면 그 클러스터에 알림이 나오잖아요. 띵 하면서 핸들을 잡으십시오 하고. 근데 이 스포티지는 감지 방식이 정전식이 아니고 감압식이라서 잡았는데 안 잡았다 그러고 계속 잡고 있는데 알림이 오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손을 뗐다가 다시 잡으면서 꾹 누르거나 어쩔 때는 막 비벼요. 이렇게 막 비벼. 나 잡았다고 이러면서. 이게 핸들을 항상 꼭 쥐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안정적으로 크루징을 하고 있을 땐 좀 편안하게 뭐 계란 감싸지듯 살며시 잡고 주행을 하는데 그럴 때 또 알림이 오기도 해요. 이 느슨함을 손이 뗐다고 인식을 해서 그때는 또 손을 뗐다가 막 만져줘야 돼요. 이렇게 애무를 해줘야 됩니다. 정전식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차선 중앙 유지 보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중앙 유지를 잘 못해요. 차선 삐딱 유지 보조예요. 사이드 미러를 보면 동승석 쪽에 좀 많이 붙어 있고 운전석 쪽 차선에서 좀 멀어져 있어요. 그림 첨부해야지. 요 정도 느낌? 지금도 크루징 중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요. 오른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스포티지 오너분이 있으신데 내 차는 안 그러는데 중앙 유지 잘하는데 하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그렇다는 건 제 차 레이더 세팅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제가 좀 AS를 받거나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요. 제가 어찌어찌 말하다 보니까 단점 위주로 말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차에 불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차 자체는 매우 만족을 합니다. 차를 탈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블루투스도 없고 USB 포트도 없던 그 2006년식 카렌스를 타다 넘어와서 완전 신세계 미래로 점프한 기분입니다. 그 있잖아요. 영화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솔저 쿠키 영상에서 케바가 딱 얼음 속에 갇혀 있다가 깨어나서 뉴욕 시내를 딱 둘러보는 장면, 딱 그 느낌이에요. 일단 요 정도까지인 것 같고요. 혹시라도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거나 추후 더 타면서 느끼게 되는,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점이 생긴다면 그때 또 뭐 2탄을 만들어 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댓글들을 취합해서 궁금증을 해소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마무리 인사는 마지막 톨게이트를 지난 후 연비 정산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아직 좀 많이 남아있지만 편집점은 지금 바로 컷! 네, 주행을 마쳤습니다. 주행 코스는 부경행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 후에 지금 마무리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저는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건 아니었는데 연비가 잘 나왔어요. 거리는 203.4km 탔고 시간은 3시간 3분, 평균 연비가 25.2km 나왔네요. 램프 구간 통과할 때랑 톨게이트 지나갈 때,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부경행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안전한 곳에 정차하려는 그 한 1-2km 정도? 그 정도만 제가 직접 운전을 하고요. 나머지 고속도로 주행할 때는 계속 크루즈 컨트롤만 썼어요. 지금 옆에 큰 거 24.4 이거는 집에서 처음 출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연비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이 포함된 거예요. 약 200km를 움직이고 25km의 연비가 나왔으니까 한 8리터 정도 썼다고 보면 되겠네요. 요즘 가솔린 값이 한 1,800원? 그 정도 된다고 쳤을 때 한 14,000원 정도 썼다고 보면 되나요? 생각보다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다음에는 거의 동일한 코스를 제가 직접 운전하면서 한번 연비를 체크해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